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돈을 어떻게 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수에 또다시 아파트 구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수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처럼 하락 기미가 안 보이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지다 보니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더구나 중림지구라든지 소재지구의 개발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신규 분양 아파트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아파트를 장만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중림지구도 있고요, 소재지구라든지 최근에 웅천 골드클래스 마리나가 있고, 그리고 소호동 금호 오션테라스 분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문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10% 내지 20%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일 것입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서요, 주택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기재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자금 기입 방법을 보면은요,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및 부동산 처분 대금은 세금,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매각 대금을 기재하여야 되고요. 현금 등 기타는 가급적 횡선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 현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넘겨야 되고요. 증여 상속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 안 하고 여기에 1억 원을 기입하시면 추후 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차입금득 작성 방법을 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적으시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입하면서 바로 전세를 놓을 경우에 받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가 거주용이라고 하면 횡선으로 그으시면 무방하고요. 희사 지원금, 사채 등은 회사에서 주택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횡선 처리하면 됩니다. 그 밖에 차입금에서는 은행 이외에 조달 경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은행 외에 대출 받은 거, 차입한 거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 차입 또는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은 부모와 자식 간의 차입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불명확하게 했다가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더 나아가 명의신탁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게 된다면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기준시가의 60%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둘이서 그냥 차용증만 작성해서 도장 찍고 각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꼭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공증을 안 받게 되면은 인감증명서를 당일 날짜로 발급해서 이걸 첨부해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을 찍어 놓아서 날짜를 특정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자꾸 공증을 받는다거나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것은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증빙한다고 하면은 이 방법도 날짜를 특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것도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1번의 방법, 공증을 받는다거나 4번의 방법,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은 돈이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내용증명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돈이 보통 한 5천 원, 7천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권장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한 날을 객관적으로 특정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차용증을 분실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세무서에 소명해야 할 시기, 이거는 한 3년 내지 5년 후의 얘기겠죠. 이 시기에 다시 작성해서 세무서에 간다면은 세무서에서는 문서 감별기를 사용해서 최근에 임의로 작성된 문건이다, 이런 서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화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의 차입금을 할 때는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만 됩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4.6%의 이자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자를 낮게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반론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아야 합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부모 자식 간의 차용에 대한 이자는 4.6%로 해야 한다고 정해놨고,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다시 증여로 간주한다라고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매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이자 금액이 연간 1천만 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자 금액으로 따져서 차용한 금액에 연 4.6%로 계산된 이자가, 이 이자 금액이 연 1천만 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자 금액을 연 1천만 원까지는, 차용 금액은 반대로 2억 원까지입니다. 2억 원까지의 4.6%를 계산하면은 아마 한 960만 원까지 나올 겁니다. 960만 원의 이자가 나올 거니까 2억 원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니 과태료니 하며 꼬치꼬치 따지지 않겠다고는 겁니다. 상증세법 제41조 4를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입금에 대해서 또한 부모의 이자 소득, 자녀가 돈을 차용하고 연 4.6% 계산한 이자를 부모에게 주었다고 하면 부모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2억 원을 넘었다면 그 상회한 금액에 대하여 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연 27.5%, 연 27.5%로 계산한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까먹는 경우, 잊어먹는 경우,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세무서에서 2020년 7월 28일 국세청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검증 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 예전에는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휘수가 연 1회였는데 이제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다. 라고 2020년 7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에서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제출 서류인데요. 자기 자금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라든지 예금잔액 증명서 등,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현금 등 기타는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든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금액 합계, 그리고 임대보증금 등, 그리고 희사지원금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에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예시해 놨는데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 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주택과 세금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금 출처 인정 범위를 예시해 놨는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과 원천징수 세액의 차액이고요. 원천징수 소득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해서요.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요,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감해한 거고요. 농지경작 소득이 있고 차입금은 재산 취득을 이전에 차용한 부채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얘기하고요. 보유재산 처분액은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현금, 예금, 수증은 증여재산 가액을 본다라고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 책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동 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을 보면은요. 증여세율 참고로 보겠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20%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는 30%고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6원권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형제 자매가 기타 친족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금전 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고, 공증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차용증과 간인을 찍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증빙하거나,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라는 거고요. 적정 이자율 4.6%로 이자 지급해야 된다. 이자는 매달 지급할 필요는 없고 1년에 1회 지급해도 무방하다. 이자 금액이 연 1천만 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차용액 2억 원까지는 부모 자녀 간 차용 가능하다. 부모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해야 된다. 차용 금액이 2억을 넘었다면 그 상회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연 27.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부채 사후 관리 강화했다. 2020년 7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해서 검증률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월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 이것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 사주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이라면 그 중에서 50%인 3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써서 2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자녀는 예금기관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녀의 소득 활동 기관과 비교하여 소득과 지출을 감안했을 때 1억 원을 예금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즉시 주택구입자금 소명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는 개인들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에 대한 브리프는 안산동 부영 5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 위치한 해드림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면 대표님이 감수 교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